자, 그러면 알아서 풀면 되고. 자, 7번입니다. 자, 7번을 보면, 자, 그림과 같이 곡선은 y 이퀄 x 제곱이 있어요. 그래서 y 이퀄 x 제곱이 딱 있고, 자, 여기에서 뭐 a, a 제곱. 뭐 얘가 a면 당연히 들어가면은 a 제곱 되겠지. a 제곱. 그래서 너는 a, a 제곱. 좀 친절하게 한번 써줄게. 자, 그 다음에 너가 b, b 제곱이다. 자,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점 P의 x 좌표는 사실 너무 쉽죠? 자,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불변입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두 점이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럼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서 높이가 어떻게 될 때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야 하게 되면, 만약에 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을 꽂은 거고, 요 점이 되면 여기서 수선을 꽂을 건데, 자,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부분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볼 때는 항상 기본적인 사고가 두 개의 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걸 A, B라고 하고 요거를 P라고 하면 P'이 여기 있다. 만약에 P2'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삼각형은 요렇게 이제 생겼냐, 요렇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게, 두 개가 평행선이라면 결국에는 높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밑변이 여기로 픽스되어 있다면 이 세 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모두 다 동일하다. 그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결정할 때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의 포인트가 움직이는 점이라면 여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때 얘와 평행하는 애가 어디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점에 대한 평행선은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결국 넓이가 같은 애가 두 가지 나오겠지. 삼각형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넓고, 뭐 여기네, 여기 요렇게 넓이에서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어디서 가장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될까 물어보면, 요거와 평행하면서 여기 곡선을 움직이는 점 P에서 평행하면서 접하는 순간입니다. 결국에 접하는 순간. 자, 근데 그림이 약간 좀 개떡인가? 좀 이뻐야 되는데, 이렇게 좀 둥그려야 되나?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선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면, 그 결국 이 지점이 요 두 개의 평균 변화율이 되는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K라고 치면, 자, B-A분의 FB-FA가 지금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점의 평균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F'의 K가 결과적으로 이 점을 우리가 찾아내는 순간 변화율이 되는, 만족되는 지점이 나오겠군요 라고 해서 마무리를 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여기 B 플러스 A가 나올 것이고, 자, 미분하게 되면 Y 프라임이 2X인데 결과적으로 이 K니까 K는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놀라워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기에서 보니까 A하고 B의 평균점인 거야. 저게 놀라운 거야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야 돼. 뭐지? 이게 지금 뭐지? 이렇게 뭐지 이게? 2분의 A 플러스 B 뭐지 이렇게?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왜 평균이지? 항상 그럴까? 항상 그럴까? 항상 그렇겠죠. 왜냐면 지금 AG는 아무 점이나 잡은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그었든, 뭐 어떻게 그었든, 결과적으로 여기를 돌아다니는 어떤 하나의 점, 또는 요렇게 있어서 이걸 돌아다니는 어떤 점을 잡아오면 그 점의 평균점이 놀랍게도 계속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하나의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거죠. 공식을 만들 필요는 없는데, 그 논리적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하나만 더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가 그게 된다는 건 알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할 때 이렇게 뭐 지나간대. 알았어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접선이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접선이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갈 겁니다. 와. 이 점이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이 없는 거 몇 가지를 정리하는 게 그게 개념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개념을 다 가지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다양하게 한번 상황을 연출을 해보는데, 그게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고 일반화되어 있다면 이게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여기가 지금 A라고 하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자, 좀 쭉 내려볼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려볼게. 꼭 X축을 만든다는 문장 없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볼게. 여기가 지금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자, 지금 선생이 그림을 정말 열심히 그렸어. 자, 여기가 어디 같아? 중점 같잖아. 아, 열심히 그렸는데 좀 도와줘. 그런데 자, 그래서 이가 중점이에요. 아, 중점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접선 하나 긋고 여기서 접선을 끄면 여기에 있는 요 포인트가 얼마가 되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면 되잖아. 왜 어려운 게 아니까 2분하고 2분에서 만나는 순간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그렇다는 거는 이쪽에 이렇게 좀 색깔을 좀 다양하게 좀 해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여기가 길이가 같아질 수 있겠네. 그런가? 중점이면 맞아요. 그래서 중점이 같아질 수 있나?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수직을 내리꽂으면은 당연히 합동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중점이 나올 거 아니야? 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지?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탐구할 수 있는 과제가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적분까지 사실 같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A부터 B까지 얘네들에 대한 여기서 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적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요 직선에서 요 곡선을 빼서 여기 있는 면적을 우리는 구할 수도 있어요. 다시 요 삼각형의 구조에서 이 면적에 대한 구조를 보면 이게 1대2라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를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외우는 거는 결과물, 과정을 이해하고 뭐가 계속 막 이상한 비율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되게 재밌어지는데 자, 가장 이제 기본 형태가 지금 사실상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y꼴 뭐 x제곱 증명을 할 때 특별한 일반화를 경우를 보는 것도 좋지만 제일 쉬운 경우를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관찰해도 돼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풀다 보면 실제로 호물선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선하고 막 접하는 애들이 막 여러 개 막 그려놔. 그거 왜 하는 거야 물어보면 이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자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걸 내는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수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놓은 거야. 이게 놀랍게도. 그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문제화 시키는 거야. 숫자만 살짝 바꾼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여기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그럼 여기서 이 면적들 이거 복층 있나 보네 라는 거를 여기에서 가장 기본 형태를 구해놓고 그걸 보편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데없이 이상한 도형에서 그림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 움직이는 게 다 똑같아지니까. 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포인트.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이것도 수능 기출이에요. 지금 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가장 기본 형태에서 요거를 해놓고 봤더니 최적화를 구한 거야.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언제 최대가 나오나요? 언제 맥시멈이 나오나요? 최적화를 해놓고 나서 이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평균인 거야. 왜 평균이지? 뭔가 다른 거랑 또 연관성이 있진 않을까?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재미있는 어떤 비율들이 막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야 되니까 모르면 그런 건 아닌데, 수학이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서 정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 책에서 다 공부해 놓은 거니까 당연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야? 교수님들이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전부 다 수학을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되었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자기들도 학습하고 이런 비율이 존재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선조들이 다 해놨어. 그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수능 문제다가 투척을 하는데 초창기 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교과서적으로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기초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수능 역사가 그런 비율 관계나 기초적인 과정이 대학원이나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에서 충분히 연구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미 수능에서 되게 시도가 되면서 계속 문제가 이제 그 해에 그 유사 문제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은 그 개념이 살짝 어드밴스 또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걸 발전시키는 거죠. 이게 발전시키는 건 뭐야?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잖아. 비율 관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해에는 조금 더 가보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진 않다고 사실. 여러분이 그거를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친구들은 맨날 그냥 문제를 정형화시켜서 외워가지고 답만 내는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고 맨날 이런 문제
그냥 막 되는 것 같고 뭐센 풀었으니까 끝난 것 같고 근데 센을 풀 때도 풀고 나서 여기 문제들이 나한테 뭘 물어보고 있지라는 그 본질을 계속 고민해요.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 학생이요. 정리 간단한 정리. 엄청 간단해. 사고하는 거는. 근데 선생님은 그걸 정리해주는 사람이에요. 초등 수학이나 중등 수학이 열릴 필요 없어요. 사실 갈 길이 멀어. 저기 있고 y는 x제곱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이치 함수에 대해서 상관이 없죠. 왜 그러겠어요? 찍어보지 말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진짜 공부하면 이제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최종 증명까지 이제 칠 수도 있지. 평균 변형이니까 어차피 같은 숫자는 필요 없을 것이고 빼기 할 때. 근데 이제 여기 형태에서 좀 쉽게 가고 싶으면 일단 이게 1인 경우부터 출발을 가야 되는데. 자, 요거 하나만 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봐보세요. 이 지금 y 콜 여러분이 ax의 제곱에 대해서 중3 때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어. a가 절대값이 커진대. 한글로 이거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누가 어디 갖고 가지고. 자, 이렇게 있잖아. 사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x제곱이니까 y축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요 뒤에 여기 붙어버리면 축방이 나와야 된다. 축방.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요 앞강의에서 계속 설명할 때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야 물어볼 때 처음에 배울 때 중요한 게 뭐야 물어보면 완전 제곱시켰어. 근데 이제 다 배우고 나서 구조를 보니까 축방이야. 정리가 되면 축방이야 실제로. 축방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뭐야 물어보면 외주에 물어보면 방정식과 함수를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숫자는 버리고 뭐가 있다고 치면 결국에는 축방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축방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있는 게 2차 함수예요.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둘 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가 만약에 그냥 1이야. 그럼 이렇게 있을 거야. a가 2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이 축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걸 벌어졌다라고 하면 더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좁아지는 거지. 뭐 그런 표현일 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요게 될수록 뭐가 된다라는 말을 이걸 안 해볼게요. 이걸 안 해도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A가 일정해. A가 고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이차 함수는 포기해진다. 평행이 여기서 합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y 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과 y 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사실상 평행이동하면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쭉 뜯어다가 갖다가 적당히 갖다 붙이면은 그대로 포개진다. 합동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일단 얘가 된다는 건 이미 중3 때 당신들이 배웠던 그 폭에 대한 이야기. 2차 함수의 이 포물선의 폭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여기가 1이면 모든 2차 함수는 다 이 모델링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됐지? 자, 그렇다면 멍청하게 여기를 조작을 하면서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1이 아닌 경우들을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고민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관찰해보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어요. 되겠나? 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질문이 나와서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준 겁니다. 아까보다 좀 훨씬 쉬워졌지, 뭐. 네. 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건의를 기준으로. 왜 그랬냐면 아까 저기 히터였어. 저기 히터였고 요거는 지금 완전 강하게 해가지고 냉방이었고 히터를 23도 4도로 맞춰버리니까 밖에 온도보다는 이렇게 좀 더 하긴 했지만 바람이 밖에보다는 좀 시원했겠지만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오전 1시간 동안 아마
이렇게 또 완벽하게 했어요. 실책. 훨씬 쉬워요. 자, 그래서 수학을 탐구한다는 게 여러분이 맨날 문제만 풀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고민을 해볼 거리들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라고 좀 해볼 수가 있고 8번 문제는 아래로 볼록이 한 주고 그 다음에 x-4가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간다고 가정을 쳤을 때 실제로 이 관통하는 걸 봐야 되는데 관통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야 되나? 거리가 최소네 소리 이거 아니겠군요. 이거 아닌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간단하네요. 자, 좀 덜 썼어도 잠깐 봅시다. 어차피 안 줄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걸 fx로 볼게요. fx. 자, 여기 이제 fx면 뭐 지폭을 뭐 어떻게 보면 어쨌든 아래로 블록인데 직선이 있다는 얘기야. 거리가 최소면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진 거리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최소를 잡을까 물어보면은 그냥 가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접하는 순간. 항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접하는 순간이 경계가 시작이야.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얘랑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파라고 치면 또는 K라고 치면 A, F 프라임 알파, F 프라임 거리가 최소가 되는 fx 위의 점을 a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a라고 하면 되겠네. 여기가 지금 a 큰 바뀌고 f 프라임 얘가 a라고 하니까 f 프라임 a가 누구랑 같아지면 돼라고 하게 되면은 요 기울기가 지금 1이니까 기울기 1 요거랑 같아지면 간단히 끝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 최적화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야 하게 되면 여기 위에 또 어딘가의 점을 내가 a, b를 잡아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는 점을 또 P라고 잡아. 그렇게 해서 삼각형을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요딴 식으로 도형이 뭐 하나 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삼각형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지. 최저가. 오케이. 간단히 뭐 여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문제가 조금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좀 있어서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이긴 하네. 두 번씩 하시는 거는 좀 그런 얘기인데. 칠 번은 좀 줘도 되죠? 자, 여러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미분에 대한 이야기 내용들 센 문제집을 막 풀어야 돼요. 사실은 그 관련된 주제들 주중에 알아서 시간 잡으셔가지고 스케줄 세팅해서 쭉 다 풀어보시고 질문을 이제 많이 만들어 보시고 어차피 지금 2학기 때 내신 지금 봐야 되는 친구들 센 정도를 다 소화해야 된다.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방학 때 지금 무더운 여름에 어차피 저기 뭐야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가면은 요즘 세상에 뭐 에어컨 안 틀면 애들 안 갈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뭐 이용 비용이 좀 있을 뿐 여기는 입시를 하면 시원하니까 집에서 사실상 이제 그 에어컨 바람이 있어서 공부하는 환경이 되면은 좀 좋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베스트긴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스터디 카페나 이런 데는 친구들하고 또 친한 친구 만나거나 또 잘못된 그 핸드폰 보는 습관이 잘못 잡혀버리면은 시간도 다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잘 돼서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그때는 이제 그 어떤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부터 그게 플러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목숨 걸고 해야만이 그게 꼭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늘어나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축구공을 차는 게 의미 있는 일일 수 있고 취미로 축구공을 찰 건데 예? 지금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계속 축구하고 있으면 땡겨대. 그래도 있잖아. 뭐 땡겨서 농구하고 또 축구하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지가 축구 선수가 돼야 되고 축구 선수이거나 또는 이렇게 뭐 나는 나중에 인강인이 될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해야 되고 야구 선수들은 뭐 난 김하성이 될 거야. 그러면 야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의미 있는 일이야. 나는 그게 아니라 대학에 가서 머리를 쓰는 좀 뭔가 지적 노동을 하고 싶어. 그래서 뭐 내가 뭐 우주항공학과를 가본다거나 뭐 또는 내가 뭐 어디 뭐 반도체학과를 간다거나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의미 있는 일은 당연히 뭐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의미 있는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이 뭐냐는 저마다 제각각이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젊음을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가족여행을 가야겠다 그럼 갔다 오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여행 간다고 하니까 그냥 또 가고 그럼 여전히 내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면은 미래의 나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축소되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개인주의지 어떻게 될지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생각하면 쉽지. 나라는 사람이 썸바디가 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병신이라고 생각해. 나 그냥 노바디야. 그럼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좀 엄청 무서운 일이 칠림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나는 이제 옛날에 살았던 동네긴 한데, 야 그냥 묻지마로 그냥 지나가는 그냥 사람을 그냥 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죽여볼 때, 그것도 한 번 찌른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수차례.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안 다니려고 하는 게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딱 이렇게 이제 뭐 정신 분석학자들이 보니까 그 살인자가 그 전에 이제 막 검색을 했대요. 그 이제 데이터를 다 이 사람의 신상정보를 봐보니까 묻지마 살인을 검색을 했대요. 여기저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 사례들을 보고 그냥 충동적으로 진짜 어디서 이제 흉기를 구해다가 아무 원한도 없는 그냥 길 가는 사람을 그렇게 해버렸다. 야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진짜 되게 믿기지가 않고 진짜 돌아가신 분이 되게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살인자는 이제 솔직히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야. 좀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난 솔직히 이게 뭐 무기징역이고 뭐고 뭐 죄를 사형 주내가 아니라 이게 비상식을 넘어서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무슨 인권으로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무슨 인권이 어디 있어? 그냥 그 제거를 해야 돼. 살려줘.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는 한번 고민해볼 일이야. 그 사람이 살인마가 범죄자가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 당장 진짜 사지를 찢는다는 걸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사지를 찢는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버드나무 그 나무 위에다 묶어가지고 했다가 그 줄을 묶었다 나무 그대로 이제 묶으면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딱 당겨서 이제 사지를 가버리는 게 능지처참이야.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다고 해요. 과거에 어느 시점에. 근데 이제 그걸 해도 찢어 죽여도 부족할 정도로 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게요. 왜 그런 살인마가 됐을까? 일단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자신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자신의 현재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타인의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항상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해.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열심히 해보니까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기의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값어치를 느끼게 되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값어치도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현재 자신의 가치를 얼마만큼 드높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야. 딱 노력하는 만큼이야. 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해서 안 되는 건 없어. 포기하면 안 돼. 자, 13번 엄청 쉬운 문제인데 또 의미가 있는 문제가 있어. 다른 문제 일단 점프하고요. 자, 지금 보니까 그림과 같이 y 콜 x의 3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대. 자,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그죠?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세타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요 P라는 점에서 뭘 한 거냐면 접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x축과 이루는
양해만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뭘 뽑을 수가 있냐면 탄전트 세타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기울기 문제가 되는 거니까 미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되겠어요? 자, 이 문제나 너무도 쉽게 또는 어렵게 답을 했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몇 번이요? 5번. 5번. 자, 내가 아직 안 풀어보겠지만.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요거를 파악을 해야 돼. 선생님이 이걸 답을 내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은 내가 해주겠지만 갑자기 답을 뿅 냈어. 그냥 아 저거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요거를 느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기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교수님들이 얘들아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그 메시지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다음 해로 바로 다음 해가 아니라 한 2, 3년 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금 수능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 여기가 뭐 이렇게 A야. A 플러스 1년, A 플러스 2년, A 플러스 3년 정도 될 때 그때의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만 더 뭔가를 덧대서 그러니까 어드밴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심화 개념이어서 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개념을 살짝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뿅 나와. 그러니까 또 예측이 안 됐어. 또 이뻐. 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 있는 애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걔도 또 한 2, 3년 뒤에 또 딱 나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만나서 또 신선해. 수험생들은 어차피 과거의 수능 문제가 풀잖아. 풀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풀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도 모르게 만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만나고 계속 만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딱딱딱 왔는데 이거 이런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거에 있는 애를 살짝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난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공부만으로도 다 접근은 가능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교과서가 중요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세요. 라는 멘트를 던지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교과서 개념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액면으로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를 막 익힌 문제까지 풀었다고 해서 사고력이 발전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를 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이거 이제 다 배우라고. 곡선이 정피에서의 접선이 X축의 양의 반응과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탄젠 세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해서 기울기를 교고딩을 바꿔놨어요. 자, 여러분이 만났던 문제도 있잖아. fx가 있어. fx가 있어. 그 fx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내용에서 fx에서 임의의 한 점 p에서 p를 x, fx라고 한다. 그지? 거기에서의 접선 하나 더 가서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 문제야. 그걸 표현을 되게 이쁘게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난 이런 문제 안 만났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못 푸는 거고, 내가 배운 게 일단 기본 교과서 과정이지만 해석을 해내면 그 배운 내용을 표현을 살짝 바꿨다거나 뭔가 그걸 가지고 살짝 한 단계만 전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가격이 세타, 탄젠 세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점이 P가 꼭 여기 있는 거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뭐 접선들이 여기 뭐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다다다다 나올 거 아니야. 그 접선의 기울기들의 모임, 접선의 기울기들을 못 탔어. 걔 누구야? 도함수죠. 걔가 도함수입니다. 자,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 그 본질. 우리 안 늦게 와야 돼요. 오케이.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본질. 그러니까 지금 그 본질은 뭐야 보면 결국에는 어떤 곡선이 있는데 그 곡선 위에 이미 한 점을 콕 집어서 접선을 찾았대. 자, 다시 곡선이 있는데 곡선 위에 어떤, 자, 힌트까지 다 줄 거니까 여기 위에 한 점을 당신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지. 콕 집어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을 구했대. 그게 뭐야? 아니지. 잘 들어. 자, 곡선이 있는데 곡선이 이미 한 점 숫자야. 힌트 숫자. 한 점을 콕 집어서 거기서
접선을 구했대.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나왔네. 그게 뭐야? 미분계수입니다. 자, 그게 살아있어야 돼, 머릿속에. 미분계수하고 맨날 이렇게 답내는 게 아니라 미분계수가 뭐였지? 그거를 지금 한국말로 블라블라 해서 물어보는 게 그게 수능 문제 4점짜리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공부해서 막 열심히 풀어낸 게 그게 4점짜리가 아니고 니들이 배운 개념이 사실은 이건데 야 그걸 내가 한글로 풀어줄게. 그걸 구해봐. 이게 지금 4점짜리. 그러니까 말이 많고 그 말을 해석해서 간단하게 하나로 뿅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연구하는 게 그게 입시 수학 도구라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곡선 위의 임의의 한 점,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내가 구했어. 그것이 F'A잖아. 그것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는 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그것이 미분계수의 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계수의 점을 구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물어보면 그 하나의 점이 해석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순간이 다 해석이 됐으면 좋겠네 라는 게 도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P는 움직이잖아. 그래서 X, Fx잖아. 그러면 결국 이 P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이 모든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값들이야. 왜? 질문 자체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서 질문 자체는 뭐야? 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이걸 세타라고 해서 결국 세타가 될 수 없는 거잖아. 세타가 될 수 없는 거라는 건 뭔 얘기야? 모든 세타를 네가 다 조사해보라는 얘기지. 얘기잖아. 모든 세타를 다 조사해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세타를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저 세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에 의한 접선으로 만들어진 게 세타니까 결국엔 여기 있는 모든 순간들에 대한 내용을 내가 해석해낸다면 저 세타는 모두 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파악해낼 수가 있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F'X 너는 누군데 이 X에다가 결국 A에다가 결국 이 A에다가 X를 대입을 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왜? 왜? 꺼졌어? 아니야? 꺼져 있어. 뭐야 뭐지? 시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봤어? 나 뭐 갑자기 또 영상 꺼진 줄 알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을 할 건데. 자, 그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야. 얘가 지금 누구냐면 결국 기울기야. 이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기울기라고. 자, 이것을 우리는 한글로 접선의